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아침부터 발음이 잘 안 돼서 제가 커피를 내려오긴 했는데, 예, 운조 커피. 예, 빨리빨리 정신을 깨고 I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목요일이 제일 피곤한 걸까요? 이유를 혹시 과학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제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 아직 하루가 더 남았구나. 우리 오늘 박 팀장님 눈이 살짝 부었네요. 어제 제가 아구찜을 하나 먹었는데 그게 짰나 봐요, 조금. 저녁 맛있게 먹어가지고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나트륨발 눈부. 그렇죠. 예, 나트륨의 영향을 고스란히 얼굴로 받고 있는 박종훈 팀장입니다. 아니 눈만. 사실 얼굴. 제가 원래 사실 엄청 잘 부어요. 아. 그래서 제가 요 방송 아침 방송할 때 네. 사실 내심 걱정 많이 했습니다. 왜요? 맨날 뚱뚱 풀어 있을까봐. 아침에 엄청 잘 부어가지고 그런 체질인데 체질이.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외모로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부어 있는 게 한 10년 됐어요. 그래서 이게 부어 있는 건지 살이 찐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째 계속 부어 있다. 이렇게. 10년째. 예, 10년째. 예. 저는 뭐 부었다 빠졌다 하는데 최근에 다이어트의 정체기가 접어들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단 1g도 빠지지 말아라 사라지는 것 같지 않는다라는 분 아무도 없겠지만 예, 저 더 빼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뉴욕 증시가 사실 뭐 이렇게 딱히 빡 뭐가 시장의 방향성이 빡 이런 게 없어서 맞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런두런 여러분과 함께 수다 떠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월가의 뉴스레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주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오늘 주제를 잠시만요. 제가 슬라이드를 전체 하겠습니다. 자, 네, 전체. 피디님이 잠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우리는. 자 오늘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이거 날인데. 이거 뭐야? 똥침을 넣고 있어요. 이거 찾느라 정말. 아니 이거 너무 근데 선정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옐로 딱지부터요. 우리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은 저희 방송 안 볼 것 같고. 너무 이게 그 특정 부위가 아니에요. 저건 전쟁사의 일부입니다. 아니 근데 저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전쟁사 중에 일부를 저 그림으로 또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만 이거 역사를 우리가 거스를 수 없죠. 자, 듣고만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를, 잠깐 화면 열어보세요. 이거 역사를. 이거 박종훈 팀장이 이거 노란 딱지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거 굉장히 이거 선정적인데. 마침 공격을 했는데 네.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자세를 변경한 거지. 저기를 의도적으로 찌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예. 왜 전쟁하다 보면 정신 없잖아요, 사실. 예. 내가 어디 찔렸는지도 모르고. 아니 교회 오빠님이 무슨 짓을 하시는 거냐고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이고. 자, 이거 한번 감상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네, 감상. 이 월가에서 많은 분들께 이 그림을 보고 틀린 부분이 뭔지 나한테 얘기를 해라. 네.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틀린 그래서 그림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창을 가지고 나를 사람들을 공격한다. 공격을 하는데 이런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대로 우리가 찔렸다. 연준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좀 고통받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도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한 이제 멘트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대로 그냥 옮겨 적어봤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틀린 부분을 찾으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포인트가 옐로 딱지의 포인트인지만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저거 여러분 저거 뭐라 그러죠? 바지를 안 입은 게 아니에요. 쫄바지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룰루레몬이죠, 룰루레몬. 룰루레몬 레깅스 입은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똥침. 어렸을 때 진짜 똥침 많이 했는데 그게 근데 되게 위험한 거래요. 똥침. 항문이 엄청 약하기 때문에 이 똥침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근데 요새 이제 조카들이 자꾸 저한테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요즘에 똥침해요, 애들이? 네. 많이 조카들이 많이 당해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라고 호되게 혼냅니다. 이제 지금 위험한 거죠. 제 표현이 맞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위험한 거예요. 저한테 위험을 끼치고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제이디님이 또 CPI 마사지를 당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그냥 됐고요. 헤드라인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30분 다 지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지금 채팅창 통해서 쭉 올려주시고요. 헤드라인 오늘 5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국
데이터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중국 GDP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 간단하게 좀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캡 프리미엄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붙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극단적인 쏠림 현상 때문에 도대체 이 프리미엄 자체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S&P 500 내에서 같이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주총회, 많은 분들께서 엔비디아 주주총회 때 기대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주가는 그냥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주총회 때 젠슨 황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또 향후 산업에 대한 또는 엔비디아에 관련된 어떤 전략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저평가 사냥꾼들이 노리는 섹터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쏠림 현상이 있으면 또 반대편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주인공이죠. 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 대한 월가의 평가, 애널리스트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고 있는지 또는 올해에 들어서 여러 이제 가이던스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목을 적어서 보내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2분기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는데 가이던스가 좀 예상을 하회하면서 실적에 대한 향후 이제 실망감이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거 잘못 보냈어요. 피디님 탓 아니고 제 탓이니까 그거 정정 좀 부탁드리고요. 예, 빠르게 정정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어떻게 얼마나 올랐는지 보도록 할 텐데 네. 러셀 2천만 빠졌어요. 맞아요. 러셀 방님. 예.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셀 거예요? 이거 6개월째 기회가 네. 기회를 6개월째 주고 있네요. 너무 그래서. 좋은 시장이네요. 그러니까요. 기회를 이렇게 많이 예. 주다니. 일단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부 빅테크 상승에 힘입어서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9% 상승했고요. S&P 500은 0.16% 상승했고 러셀 2000 지수는 0.24%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러셀 2000 지수가 조금 큰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저도 이제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도 좀 있고요. 너무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는 기업들 몇 개 또 실적은 괜찮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제가 쭉 보니까 다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빅테크로 몰리는 그 수급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직 6월 중순이기도 하고요. 9월, 11월, 12월 또 대선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는 상황, 그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7월, 8월 달에는 조금 또 다른 또 분위기가 있을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는 러셀 2000 지수 특히나 중소형 기술주들 바이오 섹터 특히나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빅테크 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물론 아마존과 테슬라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애플도 2%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에 그래도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5%까지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막판에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0.25%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일부 작은 종목들이 좀 큰 변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2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 테슬라도 좋은 흐름을 또 보여줬고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리콜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포드 F150에 대한 리콜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 사이버 트럭 리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고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부품의 리콜이 아니라
앞에 윈드실드가 앞에 이제 이렇게 닦는 그 부분이 약간 느슨하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줄여야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네. 뭐 리콜이 조금 단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큰 뭐 자극을 준 그런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AMD랑 퀄컴은 네. 제일 빨갛네요. 그렇죠. 뭐 퀄컴 제일 빨간데 이게 2% 하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최근에 그 온 디바이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애플이 어떤 스마트폰 업데이트 사이클이 또 올 것이다. 아마 이제 수요가 또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퀄컴에 대한 또 수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일부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자, 오늘 이제 금리와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리 좀 올랐어. 예. 지금 PC 발표를 앞두고 지속적인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4.2%에서 4.3%. 뭐 그렇게 크게 뭐 올랐다기보다도 약간의 일부 변동성을 좀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밑에서 지속적인 요 작은 박스권 안에서 네.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가 좀 증가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일부 81달러로 찍었던 WTI가 80달러로 내려오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큰 또 변동성은 아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별 소식 이제 어제 시간에서 저희가 이제 급등 소식 전해드렸던 리비안 본장에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예, 어제 리비안이 사실 애프터마켓에서 뭐 40%, 50%, 맞아요. 60% 그게 또 막 본장에서도 쇼 스퀴즈가 쫙 붙으면서 수급 예. 때문에 더 올랐다고도 하는데 예. 근데 시간의 거래보다는 좀 덜 올랐어요. 덜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초가에 대해서 이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뭐 한 38%, 뭐 40% 가까이 좀 올랐던 그 상승폭이 20%대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일단 폭스바겐에서 50억 달러 투자 확보 소식에 주가가 20%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가는 제가 정확하게 또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한 20%대에서 아마 마감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리비안의 종가는 23.24% 오른 14.74달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투자금에 있어서 전환사채 형태의 10억 달러 투자 이후에 2026년까지 4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총 50억 달러. 그쵸. 하나로 따지게 되면 한 7조가 넘죠. 7조 한 5천억 정도 되나요? 예, 한 그 정도 되는 비용이 아마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리비아는 뭐 폭등했죠. 예, 폭등했는데 폭스바겐은 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폭스바겐은 왜 투자하느냐 이겁니까? 네,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나 뭐 경기 침체는 아니죠. 예, 경기 상황, 자동차 이 업황 자체가 뭐 지금 과감한 투자를 할 땐가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폭스바겐 주주들은 뭐 그렇게 또 반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전기차 쪽에 뭔가 조금 뒤처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죠. 이런 투자를 맞아요. 단행을 했을 텐데 예. 둘 간의 시너지가 어떤 제품으로 또 어떻게 발현이 되게 될지는 좀 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 뭘까요? 네, 다음 종목은 페덱스입니다. 오늘 페덱스도 좀 월가에서 많은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요. 자, 월가 예상치 상향 실적 발표 주가 14%대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최근 침체기로 들어선 화물 사업, 그러니까 이제 택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화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매각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비용 절감이란 측면에서는 그래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페덱스가 그래도 14%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풀이에요. 월풀이라는 이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가전제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독일의 보쉬라는 기업이 있죠. 보쉬가 월풀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에 또 주가가 15%대 급등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부에서는 뭐 루머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논평을 거부하겠다. 근데 이제 거부하는 그 입장 자체가 이거는 인수를 하는 그 M&A가 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월풀 주가가 15%대 급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상승을 했는데요. 스티플에서 매수 의견 재확인 그리고 주가 가 4%대 상승했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65달러를 또 제공을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200달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265달러라고 한다면
뭐 주가 상승 폭을 보게 되면은 약 한 30% 되나요? 예. 10 몇 프로죠? 예. 하여튼 30%. 맞네요. 자, 그래서 계산이 안 돼. 예, 혼자 어디 갔다 왔어요? 예. 네네. 자, 그래서 지금 한 265달러를 제시하다 보니까 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자, 그러면은 왜 목표가를 265달러를 제시하느냐? 모델 3, 모델 Y의 개편, 그리고 차세대 모델 2 차량에 대한 생산 시작을 아마 상승 촉매제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많은 좀 기대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약간 테슬라를 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월가보다 더 빨리 저희는 약 3주 전. 저도 테슬라 주주잖아요. 맞아요. 예, 180달러에. 네? 180달러에 샀는데. 180달러? 예. 지금 얼마죠? 10% 올랐죠. 되게 어깨에 갑자기 뽕이 빠. 그렇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테슬라. 이래서 10년 동안 부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라인더. 네. 그라인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BTQ 플러스,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뭐예요? LGBT는 이게 이제 성소수자.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Q 플러스는 뭐예요? 이게 플러스는 제가 모르겠고요. LGBT까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Q 플러스는 처음 들어보네요. 퀴어를 아마 그 부분을 줄여서 네네네. Q라고 제가 이렇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플러스는 뭐 그 외에 많은 이제 성소수자분들께서 계시니까 이게 플러스를 이제 추가적으로 낸 것 같고, 일단 뭐 데이트 앱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뭐 기능을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발표 후에 주가가 15%대 또 급등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또한 2027년까지 연간 매출 성장이 20%에서 25%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뭐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벨 스프입니다. 캠벨 스프인데 JP모건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주가 3%대 상승했다. 그리고 최근에 소버스 브랜드라는 기업이 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기업의 인수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낙관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서 어떤 사업 확대에 있어서 많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는 그러한 전략에 있어가지고 향후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좀 차지할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3%대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스 관련한 기업이래요. 이런 파스타 소스 뭐 이런 거 Q가 하는. 퀘스천. 불분명한 정체성을 말합니다. 퀘스천은 아니고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퀸인가요? 퀴어. 퀴어가 맞습니다. 퀘스천. 네. 퀘스천. 하여튼 뭐 저도 잘 몰라서. 퀘스천을 그대로 받으셨네. 네, 정답을 말해놓고 마치 그런 거 있죠. 시험 보는 학생이 큐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되게 유식한 단어 썼다가 옆에서 이렇게 싹 보니까 아니야, 퀘스천이야. 퀘스천. 퀘스천. 그 뭔가 납득이 가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오늘의 데이터는 먼저 텍스트로 준비하셨어요. 주식하다가 기분이 우울할 때 보는 차트가 있다고요? 뭐 어떤 차트예요? 그거 전에 있어요? 오늘 마이크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하나만 좋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예상치를 부합을 했습니다만 가이던스에 대해서 시장에서 약간 좀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뭐 그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네. 상회했는데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CNBC에서 제가 그냥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부만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캡처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마이크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전년 동기는 이제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순이익 자체가 지금 3억 3,200만 달러, 주당 30센트를 기록을 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이크론 CEO가 성명을 통해서 AI 사업을 강조하고 스마트폰과 PC 시장 여전히 아직은 좀 부진하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아마 지금 시장에서 약간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지향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회사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 분기별로 50%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그리고 AI 주도 수요가 최첨단 노드의 긴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단기 수요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달력 내내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 자, 이게 지금 직역을 하다 보니까
자, 아니 뭐 맞는 표현이죠. 2024년에 달력을 봤더니 달력이 그러니까요. 내내 체크돼 있다. 네, 달력을 펴놓고 봐야 됩니다. 마이크로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자, 요거 이제 CNBC에서 제가 일부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마이크론 들어가셔가지고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조금은 가이던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도 소폭 웃돌고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웃돌았는데 예.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미국 시장에서는 무조건 지금 실적보다는 당일의 주가는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했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 현재 주가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현재 주가 종가 기준으로는 0.8%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앞고 많이 줄였네요. 한 7%, 8%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5.93% 하락입니다. 국장에서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기다릴 텐데. 그렇죠.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예. 그렇죠. 왜 어떤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예. 뭐 얘기하려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저희 잠깐 보여드렸던 텍스트 우울할 때 무슨 차트를 보는 거예요? 주식하다가 정말 기분 우울할 때 네.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저 지금 잠깐만 안 돼. 이거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그런 그렇죠. 거예요? 주식은 남이 불행해야 제가 또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교회 오빠 이미지랑 다른 그런 그래요? 악마 같은. 저 지금 무교 오빠. 지금 교회 안 다닌 지 좀 꽤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예. 자, 요거 보시면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지분 4.9%를 전량 매도했던 시점입니다. 2019년. 이때 당시에 3.3빌리언 달러의 수익을 챙기셨어요. 미승이 났네요. 예. 근데 만약에 갖고 계셨으면 180빌리언 달러가 됐을 수 있다. 손 회장님이 이러한 그 정도 돈은 껌값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 손 회장님께서 엔비디아 지분을 요때 파셨다.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 예. 자, 그리고 엔비디아 또 캐시우드님께서 누님이 또 엔비디아 지분 전량 매도했던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건 이제 엔비디아 주주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죠. 그렇죠. 누님 덕분이다. 근데 매수를 요 앞분기에 했어요. 앞분기에서 했고. 심지어 손절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 그래서 혹시나 요거 이제 캡처를 해놨다가 기분이 좀 우울할 때 한 번씩 펼쳐보는 차트로 보시면 좀 심리적 안정. 이거 혹시 인쇄해가지고 박 팀장님 책상 앞에다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저요? 저는 이거 제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차트를. 네. 만들면서 되게 즐겁게 만들었어요. 다른 자료보다 제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세통이다 뭐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강조하지? 조금 화살표를 더 크게 할까? 이러면서 그렇게 좀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정말 난다긴다 하는 전문가 분들도 정말 어려워하는 게 또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렇게 정말 시장에 몇십 년 동안 계신 분들도 이러한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플루트 오렌지 림이 너무 좋네요. 크크크크크. 다 즐거워하시잖아. 내가 그래도 캐시우드보다 낫네. 이러면서 다들 좋아하시네요. 남 손절 친 게 그렇게 기분이 좋거든요. 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팔았을 때 떨어지는 거야. 너무 못됐다. 그쵸? 내가 고점에서 팔았을 때. 그건 정말 한 2주 갑니다. 그 행복감. 엔돌핀. 지금 드시고 계신 음료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그거 드시고서 좀 악마에 오늘 좀 빙이 돼가지고. 그래요? 제가 어제 샀다가 아까워가지고 지금 이거 얼음이 다 녹았어요. 다 밍밍해진 라떼를 드신 우리 박 팀장님이 오늘 아침에 악마로 빙의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중국 관련한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GDP가 상향 조정이 됐다. 네. 맞습니다.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죠? 지금 아마 지금 중국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는 좀 여러 PMI 제조업 지수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지금 5월과 6월에 대한 어떤 조사에 관련된 어떤 차이점을 이제 변동된 어떤 상황을 지금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폭의 변동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짝대기 까만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게 5월 달이에요. 5월 달이고 6월 달 들어서
그러면 중국이 지금 어떻게 뭐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GDP는 정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에 대해서도 올라가고 있는 물론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것은 바로 수출입니다. 수출. 물론 지금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 하락을 또 촉진시키는 그래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도 중국에 가서 야 너희들 이거 밀어내기 수출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뭐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 기업에 있어가지고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크게 늘었다라는 부분 물론 이게 뭐 테무가 될지 뭐 쉬인이나 뭐 여러 이러한 기업들의 정말 엄청난 물량 공세에 따른 그러한 수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중국 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CPI와 PPI는 그렇게 큰 폭의 어떤 하락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뭐 그렇게 큰 흐름이 없는데요. 지금 중국 수출량을 좀 보게 되면 지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다시 또 반등을 했는데 6월 들어가지고 다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은 이제 회복세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GDP에 대한 상향 조정이 시장에서 한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 중국 이 수출이나 중국 내수에 대해서 뭐 팔로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화장품 섹터가 최근에 또 가기도 했고 하다 그쵸. 보니까 중국에 관련된 관심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같이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한 투자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력기기 관련한 기업들도 투자하셨던 분들도 뭐 국내만 할 것 없이 많은데 네. 이제는 관련한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자산담보 채권 판매, 네. 그러니까 자산담보로 이제 채권을 이제 판매하는 그러한 양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급증하는가가 나오는 지금 바클레이스에서 나오는 자료인데요. 지금 광케이블 데이터 센터와 연계된 자산담보 채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2024년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지금 상반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벌써 이 정도의 어떤 자산담보 채권 이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만약 연말까지 가게 되면 더 2023년보다도 더 크게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은 또 어떤 기업의 비주로 남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까만 부분이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주가도 마찬가지로 일부 뭐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2023년부터 시작된 그런 AI 랠리 또는 데이터 센터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차트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료를 좀 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메가캡 프리미엄 종목들의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지금 이제 메가캡 프리미엄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게 PSR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 PSR. 예. 그래서 Price to Sales Ratio.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매출 대비해서 이 이익이 얼만큼 이제 지금 주가가 지금 매출 대비해서 얼만큼 좀 올라가 있는가, 그러니까 얼만큼 프리미엄을 좀 주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S&P 500 기업을 봤을 때 50개 단위로 다 쪼갠 겁니다. 그래서 500개 기업이니까 이게 10개로 쪼갰는데요. 상위 50개 기업이 하위 50개 기업보다 약 3.5배가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지금 프리미엄을 더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프리미엄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은 S&P 500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만큼 이 S&P 500 내에서도 다양하게 완전히 뭐 지금 S&P 500과 러셀 2000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괴리율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S&P 500 내에서도 상위 50개 기업과 하위 50개 기업이 이만큼 또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매출에 대비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부분은
그래도 상위 50개 기업이 훨씬 더 시장에서는 또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또 쏠림 현상이 또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어젯밤에 사실 밤사이에 가장 큰 이슈였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싱겁게 끝났더라고요. 한 30분 만에 주총이 끝났다고요. 예. 엔비디아 주주분들 한 3시간은 붙잡고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끝난 거예요? 사실 너무 컴퓨텍스에서도 많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고 더 얘기할 게 없다. 예, 이제 다 얘기했어 사실. 너네 다 알고 있잖아. 예, 이제 뭐 실적으로 바로 증명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블랙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미래의 어떤 업계에서 블랙웰에 대한 물론 본인의 가장 밀고 있는 플랫폼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좀 관심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젠슨 왕이 주주총회에서 경쟁에 대한 심화를 언급했다라는 것을 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물론 첫 언급인가요? 그렇죠. 이제 경쟁에 대해서 물론 주변에서는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될 것이다. AMD에서도 많은 MS300이나 MS350 이러한 플랫폼을 내놓게 되면서 좀 경쟁이 좀 심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월가에서 평가가 있었는데, 젠슨 왕이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언급을 하게 되니까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는 부분, 그렇다 보면은 마진율이나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그러한 주주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고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불안한 그런 느낌도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Q&A가 좀 있었어요.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주가가 193% 올랐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0대 1 주식 분할도 있었고, 시총 3조 달러 돌파에 대한 이슈, AI 칩의 시장 점유율 80% 이상, 다들 아시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매출과 영업이 급증했다는 것도 다들 아실 것 같고, 네. 역대급 총 마진율이라는 것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기자들의 Q&A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했는데, 젠슨 왕이 과거 게임 중심 기업에서 우리는 데이터 센터 중심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능과 운용 비용을 따졌을 때 엔비디아의 AI 칩이 가장 경제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언급이 뭐였냐면, 산업용 로봇공학과 같이 AI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물론 AI가 달리고 나서 로봇에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이 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생명공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AI가 출시되고 나서,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AI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친다면 이거를 옮겨서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이제 로봇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로봇공학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큰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컴퓨터 제조업체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서, 자, 그러면 컴퓨터 제조업체가 누가 있지?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이 누가 있지? 이렇게 또 이제 가지치기가 좀 나오는 거죠. 물론 지금의 클라우드 기업들은 다 빅테크이긴 하지만, 다들 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또 기자들의 Q&A를 통해서 주주총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최근에 보면 이제 워낙에 빅테크 종목들의 쏠림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내년 시장 하반 시장에는 금융주로 옮겨타라, 가치주로 가라, 이런 다양한 투자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관련한 자료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수석 전략가예요. 수브라매니안. 예, 수브라매니안 여성분이신데. 네. 이분께서 이제 가치주가 저평가 사냥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제목으로 낸 로이터 통신에 제가 기사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치주가 올해 성장보다 크게 뒤처진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쏠림에 있어서 반대쪽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이분께서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치주가 정말 너무너무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께서 내가 가장 확신을 갖고 있는 분야인 우량한 대형 가치주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저평가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저평가 사냥꾼들이 지금 사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싼 그런 주식들을 지금 담아서 가야 될 그런 기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S&P 500 성장 지수가 23.5%를 상승한 데 비해서 S&P 500 가치 지수가
4.5%밖에 상승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PR을 보게 되면 성장 지수가 28.3배. 하지만 가치 지수는 15.8배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분께서 보고 있는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섹터는 에너지 섹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네. 왜 에너지 섹터냐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방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원자재 가격 자체가 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떨어진 경우 특히나 인플레이션 좀 잡히면서 하락을 떨어진 경우에는 이게 이 생산량 조절이나 여러 가지 마진율에 있어가지고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섹터가 오히려 저평가된 구간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치주가 제공하는 또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배당금 또한, 그러니까 저평가도 되어 있지만 배당금 또한, 지속적으로 또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배당금 지급이 향후 10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그런 매수 기회다. 자, 이렇게 또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 뭐 가치주 관련한 ETF가 있잖아요. 스파이 같은 그 스파이라도 스파이 G는 이제 성장주 투자하는 거고 스파이 V는 이제 가치주 밸류. 투자하는 건데 종목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ETF에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예 뭐 ETF로 투자하실 분들은 그런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존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존. 네, 총 2조 달러 돌파. 맞습니다. 자, 오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또 평가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뭐 아마존에 대한 월가 평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자, 아마존의 목표가를 210달러에서 220달러로 일단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93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물론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지만 이제 큰 V자를 또 그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빠르게 보시게 되면 사실 2023년 상당한 효율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물류 지표 같은 경우에 2018년 수준이 머물러 있다. 그만큼 지금 개선의 여지, 그러니까 상승의 여지가 더 있다라고 시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은 아마존의 지속적인 소매 마진 레버리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잠재력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3년 효율성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2024년 마진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마진 개선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 인바운드 통합센터, 뭐 재고, 그리고 당일 사이트에 대한 사용 증가, 그만큼 이제 활성자 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자동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공장 사이즈가 점점 늘어지는데 넓어지고 있는데 이 사이즈가 점점 넓어지는데 이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물류에 있어가지고도 훨씬 더 좋은 통제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뭐 최적화되고 있는 거, 수수료 추가, 뭐 여러 다들 이제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2%의 소매 마진 달성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40%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 그리고 상당한 영업이익 상향 조정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보게 되면서 목표가를 21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존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 그리고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열려있다라고 하는데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이 시간 YMG 박종원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